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를 등에 업고 크게 올랐었던 그림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바닥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또 나올지, 그리고 동사의 주가 혹시 매수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7% 넘는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매도 신호가 좀 발생되면서 어제 종가는 마이너스 8% 정도 하락했는데요. 오늘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그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늘 시가는 127% 올랐고요. 고가는 160%까지 순식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빠르게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아닌 물량들, 그러니까 오늘 팔아도 되는 물량들이 대거 좀 출회가 됐죠. 특히 외국계 자본금들이 크게 출회되면서 오늘 대체로 시가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음봉 캔들 오늘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런 로봇 관련된 테마 주식들이 대체로 오늘 뭐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뭐 지수와는 반대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그래도 상승 전환하면서 1.45% 반등 구간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주식은 오늘 하락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대체로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지수 상승과는 반대로 이렇게 빠지는 주식들은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에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 지수 빠질 때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그쵸? 그들 주식들이 최근에 이렇게 낙폭이 좀 커지고 있다. 반대로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오를 때 수급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우리가 보셔야 순환매를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부분들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수급들이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식들, 뭐 이런 주식들로 지금 수급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카카오 게임주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당분간은 로봇 관련된 테마 주식들이 약간 등락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변동성에 반대로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이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는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힌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는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하방으로 연 이틀 나오고 있는데, 이틀 동안 이렇게 하락이 그러면 좀 더 이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확정질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매도 신호가 어저께 발생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매수 신호가 나오는 타이밍에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앞서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서 제가 강조드렸던 16만원 가격대를 말씀드렸죠. 16만원 가격대를 잘 지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가격대가 무너졌고 어저께, 그리고 오늘은 그 가격이 저항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고가가 158,900원까지 오늘 장중 소폭 올랐다가 그대로 그냥 내려 밀렸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중 조절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 위에 가격에서 물렸든 뭐 여기서 물렸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이 펀드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비중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앞서서는 비중 자체가 1등이었죠. 1위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1위로 올라갔고요. 이거는 이 지수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바뀝니다. 참, 그리고 ETF 펀드 정기 변경도 있죠. 정기 변경, 예.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정기 변경 2회를 합니다. 1년에 2회 정도 변경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들 주식들도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또 여기 상위 탑 10 종목인데요. 보이지 않는 종목들도 여기 있죠. 여기 근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편입되어 있는 이들 종목들 가운데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올라오겠죠. 투자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영상 찍어드렸을 때 보시면 여기도 지금 두산은 나옵니다만, 여기 보세요. 여기 두산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랭킹에는 두산이 안 보이죠. 두산이 여기 지금 이게 아마 그 조정이 덜 된 것 같은데 두산이 아마 비중이 낮아졌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두산은 앞으로는 저 지주사격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오는 게 맞겠죠.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하고 있었을 때는 두산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으로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비중이 높아지고 두산은 비중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앞서서 두산이 위치하고 있었던 정도 수준인 아마 한 4에서 5% 정도 수준으로 비중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기 변경 있을 때까지는 꾸준하게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여기 수준으로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중이 지금 7.67%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비중이 조금 더 낮아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비중 자체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를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가 뭐 SK텔레콤이라든가 이쪽의 주식들을 줄이면서 두산 로보틱스 비중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 자체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삼성증권에서 진행하겠죠. 삼성증권에서 만든 펀드 상품이고, 또 이 비중 자체를 조절을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괜찮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은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12만원 정도를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단기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10월달만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일단 5개월 선이죠. 5개월 선이 대략 한 13만 4천원 정도 나오는데, 13만 4천원 정도면 대략 여기 60일 정도 정도가 됩니다. 60일. 다만 근데 이제 60일 추세선은 일반적으로 보통 깨졌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깨졌다가 이렇게 회복하는 구간, 돌아오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12만원 정도가 지금 이 60일 선하고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원 정도까지 좀 확장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최대 12만원 정도까지 흐름을 보시되, 여차하면 지금 60일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월간 차트상 보시게 되면 5개월 선에 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1차적으로 해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다만 이달 10월달 한 달 내내로 놓고 봤을 때는 12만원까지 일단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 12만원 여기 보시게 되면 10개월 선이죠. 10개월 선 정도까지는 열어놓자. 그리고 주간 차트 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5주선은 이미 이탈돼서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고, 10주선까지 이탈한 상황이라서 20주선 정도 지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 가격도 역시 뭐 12만원 정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넉넉하게 12만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만원 정도 수준을 놓고 보면 대략 지금 가격 수준에서 마이너스 한 16% 정도 아래로 더 하향 조정될 여력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건 앞에서 12만원 정도가 어느 정도 가격이냐, 앞서서 크게 올랐었던, 급등 나왔었던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를 신규로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급등이 한 번 더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2, 3%씩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크게 한번 밀려야 반등도 역시 세게 나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12만원 지지 가능한 뚜렷하게 지지할 수 있는 탄력 있는 구간들이 12만원 정도 수준으로 좀 보고 있고요. 위에 지금 상단은 16만원이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16만원 이탈했기 때문에 향후의 반등 목표치는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기회를 한번 볼 거고요. 16만원 정도 수준 넘어가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매도 의견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준은 화살표 매매 신호를 통해서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매도 신호가 떠 있기 때문에 뭐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차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닥 내에서 어쨌든 로봇 관련된 대장 주식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라든가 이벤트들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이후부터는 거기 지수 편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물론 의무 보유 확약 물량도 3개월치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은 두산 로보틱스 영상으로 제가 찍어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대략 한두 달 정도 사이는 최소한, 그러니까 10월 11월 정도 사이는 흔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길게 놓고 보면 로봇 관련된 테마 주식들이 완전히 지금 죽어서 뭐 없어지거나 뭐 완전히 막 밑바닥을 기면서 지수와 반대로 가거나 이런 그림보다는 흔드는 정도가 될 것 같고, 결국은 하반기로 가면서 지수 편입,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결국 이 펀드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되게 되는 그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으로 결국은 지수 하방 경직성은 보일 거다. 그럼 그 과정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추가적으로 막 더 폭락으로 막 나와서 막 더 추가적으로 급락 나가기보다는 그래도 12만원 정도 이하에 이탈되더라도 하방 경직성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포함하고 있고, 향후에 또 지분을 자회사로 또 편입할 수 있는 지분도 콜옵션도 권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역시 뭐 빠질 가치는 없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도 로봇 관련된 테마 주식에서 코스닥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샀다 팔았다 뭐 단타 하시기보다는 추세 흐름들을 잘 보시고 사고팔고를 충분히 매매 신호를 통해서 여유롭게 좀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좀 보시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따라다니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면 어쨌든 제 영상을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화살표 매매 기법을 통해서 또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화면 아래에 더보기란에 제가 카톡 링크하고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요. 또 거기다가 또 편안하게 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래서 매수 시기 정도를 제가 차후에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12만원 정도를 최대로 그 이하 가격을 좀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좀 방향성 잡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